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14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좋았다고도 볼 수 없고 딱히 나빴다고도 볼 수 없는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물론 업종마다 조금만 차이는 있었겠죠. 내가 반도체 업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굉장히 부진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 업종들을 많이 들고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좋았던 하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0.01%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08%. 오늘은 양시장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제는 그래도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삼성 SDI는 3.5%, 에너지솔루션은 2.3%의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피 내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코스닥 쪽 소재 기업들은 그렇게 시장을 뚜렷하게 주도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은 1%의 하락이 나왔고, 반대로 LNF는 1.5%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첨보는 약보합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게임주 쪽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2,500억 규모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어요. 지금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다면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2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오늘은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과 함께 다시 한번 신저가 근처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지 못하네요. 반대로 SDI는 외국인의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강한 순매수로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던 카카오.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이노텍, SK텔레콤, 현대미포조선, 펄어비스, 삼성중공업,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씁니다. 자, 오늘은 조선주가 두 종목이나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한항공,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기관은 그래도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죠.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어제 모처럼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어요. 지금 보시면 S&P 500은 1.1%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오랜만에 빨간 양봉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2% 급등과 함께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빨간 양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지수도 1%의 상승이 나왔고, 모처럼 3대 지수가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 양봉과 함께 오늘 새벽에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본 니케이. 일본 니케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1%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은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도 0.7%의 상승과 함께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에 비해서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 30분이거든요. 코스피가 0.07%의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날 국내 증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자,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한 차례 금리가 0.25% 인상됨에 따라서 작년부터 오늘까지 4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 지금 기준금리가 1.5%로 인상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내 시장이 조금은 상승폭이 제한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래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한 차례 반등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국내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저번에 발표된 수치를 보니까 국내는 3월달에 4.1%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4%의 상승률은 지난 2011년 12월 무려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파른 물가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4차례 인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국내 시장에도 약간은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방해하는 것은 국내 시장의 금리 인상보다는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 그게 국내 시장에 훨씬 더 파급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한 차례 반등에 성공했잖아요. 그 시점에 관련 기사를 살펴보니까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8.5% 나왔죠. 이게 정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약간의 해석 차이에 따라서 3월이 정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은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3월달에 정점에 달할 것이다, 여기에 조금은 무게가 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3월달이 정점일지 아니면 4월달, 5월달 다시 한 차례 고점을 형성할지, 그건 어느 누구도 확신을 갖고 맞출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3월달 정점이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모든 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의 참조사항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정말로 3월달에 정점에 달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시장이 조금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의 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FMCA가 얼마 남지 않았죠. 약 3주 정도 남았는데 5월달에는 금리 인상을 0.5% 인상할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5월달에 0.5%를 올리게 된다면 정말로 3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점을 형성하지 않고 그게 4월달에 다시 한 차례 경신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피크치가 4월 혹은 5월, 늦어도 이 시점에는 형성하고 그 이후부터는 물가지수가 조금씩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금리 인상이죠. 5월달에 0.5%를 올리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정점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고 과거 40년 동안의 통계로 봤을 때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빠르면 1년, 통상적으로 2년 안에는 경기 침체가 왔었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과거 2006년, 7년 이때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고 회색 음영 부분이 경기 침체가 왔던 기간이거든요. 경기 침체가 한 차례 왔었고 지난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한 차례 역전이 되었는데 약간은 이런 부분을 조금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단지 데이터만 가지고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기사를 발행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과거 이 당시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은 반대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와는 다른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경기 침체에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빠르면 1년, 평균적으로 2년 내에는 경기 침체가 왔었던 만큼 너무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 경기 침체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한다던가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시각들을 전해드리고요.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반기부터 내년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얼마나 상향 조정되는지 혹은 크게 꺾이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서 그 시점부터 대응하는 것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는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용어를 그렇게 정리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한 가지는 용어를 정리하면서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투자를 하시면서 경제 방송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이 펀더멘탈하고 센티멘탈 이 단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영어인데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펀더멘탈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센티멘탈이라는 것은 감정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주식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업의 가치, 즉 실적이라든지 업황, 기업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는 것이고, 또 센티멘탈이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지금 시장 상황, 분위기, 그리고 심리 이런 것들과 크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투자를 하다 보면 너무 펀더멘탈적인 요소만 강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센티멘탈적인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이 센티멘탈적인 요소보다는 펀더멘탈 이쪽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종목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어김없이 주가가 이렇게 꺾이고 있죠. 물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성장주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장주의 주가를 보면 다들 펀더멘탈은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도 크게 증가를 보여주었고 또 2차전지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 약간의 노이즈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반대로 센티멘탈적인 요소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최근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죠? 바로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바로 센티멘탈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지만 이 센티멘탈적 요소들이 크게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예시로 보면 최근에 포켓몬빵 있죠. 그 포켓몬빵도 솔직히 보면 아침부터 줄을 서고 또 웃돈을 주고 구매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모두 센티멘탈적인 요소. 이 부분이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빵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지만 이 센티멘탈적인 요소가 훨씬 강해졌기 때문에 왠지 지금 당장 빵을 사야 될 것 같고 나도 지금 줄을 서서라도 띠부씨를 얻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 왜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센티멘탈적인 요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업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물론 시장 대비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개는 주가의 상승이 방해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고요. 반대로 내가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 그렇다면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는데 이 센티멘탈적인 요소가 크게 훼손이 되었다. 그런 시점에서는 정말 저점 매수 기회로서 조금은 멀리 내다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 항상 투자할 때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요. 같이 공존해서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